안녕하세요. 지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못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못 받은 금액이 소액인가요? 아니면 고액인가요?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돈을 받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좀 기다려, 나중에 줄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못 받았을 때 상대방이 시간만 지체를 하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한다, 소송을 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사정을 한다 등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못 받은 돈으로 형사 고소, 즉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죄와 관련한 영상도 올려놓았으니 이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지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명령은 금전, 즉 채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인 지급 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 신청 한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명도 청구, 소유권 이전 동기, 철거 청구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대채물은 지급 명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지급 명령과 명도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두 개의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도 청구 및 미납된 임차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 명령은 금전과 금전을 대체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과 관련한 상담하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인정하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물어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서만 들어오면 지급 명령은 각하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한 첫 번째 조언은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즉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좀 더 괴롭히기 위하여,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 명령 작성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명령이라 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법원에 재판 참석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두 번째, 신속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확정이 됩니다. 세 번째,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6회분 정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 자료만 가지고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검토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장점보다 단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고 지급명령 장점만 보고 진행을 했다가 새로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추후 강제집행 과정 중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는 지급명령 단점을 아신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 송달 장소를 채무자 회사로 송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채무자는 채권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보를 송달받았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첫 번째로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는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 처분이 발각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즉 사례 1의 경우처럼 지급 명령은 확정되었지만 확정된 지급 명령으로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지급 명령 정보를 송달받아야 됩니다. 만약 채무자 거주지, 사업장 주소, 기타 다른 송달 장소로 지급 명령 정보가 송달했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이 기각이 되고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지급 명령에는 공시 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 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급 명령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이의신청서 작성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일은 2020년 몇 월 며칠 지급 명령 정보를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라는 문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인지대, 송달력 보장을 거쳐 민사소송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이 되고 재판부는 변론 기일 전에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하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지급 명령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해줘도 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지급 명령에 소요된 기간만큼 더 재판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급 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지급 명령 확정 판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하여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하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이 원시적으로 부존재하였다거나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사례 2번처럼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 금액이 소액 또는 고액과 관계없이 채권책으로 관계만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채무자 인적사항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의 두 번째 조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 정보를 송달시켜야 되는데 송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 인적사항, 즉 주민번호 또는 초본이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가 지급 명령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직장, 사업자 주소지, 거소지 등을 주소지로 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 명령 송달 장소를 채무자 회사로 송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직장 또는 사업자 주소지로 해서 지급 명령 정보를 송달하고 난 이후 채무자는 2주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채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채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지급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급 명령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 명령을 하는 이유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어떻게 받을지 여부를 생각해야 됩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인 지급 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 또는 채무자 소유라고 의심할 만한 재산 등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채무자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용 불량 등재 등도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의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명령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